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먼저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야마 요 G3 요게 그 얘기 되셨던 분도 못 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화를 돌렸는데 안 오셔요. 그래갖고 일단 아빠가 인터넷으로 팔아봐라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해볼까 합니다. 뭐 연도야 뭐 그렇고, 이게 몇 년도냐 잠시만요. 이게 380만 번대 후반이니까 맞나? 그러면은 아마 84년도 모델일 거예요. 1984년도 모델이고 G3 이 모델입니다.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일단은 향판이 크랙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야마하들은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향판 크랙이 나 있는 부분을 떼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거 튜닝핀도 약간은 헐거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때려박고 막 그런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거 튜닝핀 교체하고, 그래서 강선 전부 다 레슬러 거로, 저는 이제 강선 레슬러만 씁니다. 레슬러만. 저희 매장에서는 제가 독일에서 500g짜리 수입해가지고 사이즈별로 있어요. 갖고 20 반서부터 있나? 맞을 거예요. 20 반서부터 13번까지 저희 매장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강선 다 교체했고, 튜닝핀 다 교체했고, 해머는 이제 레너 걸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타켓이 보면은 이제 홀 기준으로는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 조그만 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타켓이 보면은 홈레슨 하시거나 집에서 연습용으로 쓰실 때 좋아요. 이게 제가 보통 이제 학원에 들어가는 피아노들은 이제 아벨 걸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학원에 들어가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 피아노를 쓰게 되냐면, 보통 다른 방에 아이들이 이렇게 피아노를 막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홀이죠.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방에 피아노 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이제 그 홀에서 그랜드에서 레슨을 한다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딴 방에서 치더라도, 요새는 이제 저희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주 지역 어떤 데들 보면 이제 그 아이들 연습한 걸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핸드폰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부모님 이제 카톡으로 막 보내드리죠.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데, 옆방에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을 정도로 꽤나 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랜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벨 거를 주로 써요. 제가 써보면 아벨 거는 조금 더 이제 강한 소리가 나는 대신, 물론 다른 애 쓴 것보다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이제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표현하는 폭이 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벨 것도, 근데 이제 레너 거는 워낙 조그만한 소리부터 꽤 큰 소리까지 이제 낼 수 있다 보니까, 볼륨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이 혼자 칠 때 치는 맛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학원 이런 데도 두면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 그런 데보다는 제가 메인 타켓으로 사면 되는, 어쨌든 개인 홈레슨이나 개인 연습용 피아노, 이제 그거를 타켓으로 삼아서 만들었고, 웬만한 부품들 다 교체가 됐습니다. 백책, 너클, 해머, 부싱도 다 갈았고, 소리도 괜찮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잡소리 나는 것도 제가 들리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잡아서 제가 듣기에는 잡소리가 안 나는데 또 이게 잡소리라는 게 제가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 잡소리가 나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뭐 좀 쳐봐라, 어디를 좀 쳐봐라, 음정을 쳐봐라 그랬대. 그걸로 찌그덕 싸웠어요. 아빠는 이제 안 들리니까 그 소리가 아빠 귀에는. 근데 나는 명확하게 들리는데 그래갖고 그걸 막 찌그덕 싸우다가 이제 잡았죠. 잘 어떻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잡소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나이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들리는 사람마다 들리는 주파수 대역이나 뭐 그런 게 틀리대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진짜로 우리 아빠는 안 들렸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연주자분들이랑 얘기할 때 조금씩 잡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진짜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그래서 뭐 들려야 제가 이게 잡아드리고 뭐 해결을 해드리고 갈 텐데 정말 안 들려서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안 들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저희도. 왜냐면은 제가 뭐 최선을 다했겠죠.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뭐 금액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한해서 최선을 다해서 뭐 잡소리도 잡고 소리도 말끔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서, 제 생각에는 소리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제 와서 꼭 쳐보셔야 이게 잡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와서 쳐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피아노 책정 가격은 이제 1,35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강선도 다 갈았고 튜닝핀도 다 갈았고 뭐 향판 떼어내고 프레임도 들었다 내렸고 뭐 그래서 뭐 좀 싸게 매입한 것도 있지만 향판이 나가 있어서 뭐 그래도 그런 작업도 다 했고, 그리고 해머도 아벨 거보다 레너께 좀 비싸죠. 해머도 갈았고 너클도 갈았고 뭐 부싱도 갈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뭐 제 생각에는 그 정도 가격이면은 합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저 말고 이 피아노를 아직까지 쳐본 사람이 없다. 좀 누가 와서 좀 쳐봤으면 좋겠다. 뭐 사든 안 사든. 그렇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제 유튜브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 많이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뭐 전화번호나 주소 알려달라고 그러시면은 제가 댓글 다 달아드리니까 그거는 제가 꼭 확인해서 댓글 달아드리니까 메일 말고 꼭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혹시 방문 주시게 되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전화를 미리 한번 주시고 오셔야 되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출장이 많아서 매장이 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고 방문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영상이 이제 작업 내용 설명보다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그것보다는 뭐 그냥 이런저런 잡담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뭐 무슨 잡담을 할까요? 내가 요번 세미나 갔다 온 얘기도 하고 뭐 또 딴 얘기 하게 되면 또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세미나 참 조요셉의 세미나 한번 갈 때마다 참 진짜 좋아요. 뭐 물론 뭐 숙소가 좋아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런 자리 진짜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요번에도 정말 궁금한 게 해결이 돼서, 너무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뭔가가 좀 보였어요. 뭔가가 보였다고 하니까 이상한가? 하여간 좀 일정 부분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해갈이 됐다 그래야 되나? 약간 물 한 모금 마신 기분? 약간 그랬었는데, 뭐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강의라 그러면은 아마 피아노 해머 제적
제조 과정 뭐 그런 강의가 첫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당연히 우드를 펠트에 붙이고 해머를 톱날로 커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단 해머를 먼저 그 형태별로 이렇게 다 형태를 잡아 놓고, 사이즈별로 커팅을 다 해놓고 형태를 다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펠트를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펠트가 톱날에 이제 갈려나가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손실 분이 거의 없겠죠. 칼로, 커터칼이 아니라 칼로 커팅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톱날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날아가 버리니까 펠트가 비싸대요. 그 뭐 메리노 양모인가 뭐 막 그러면서 뭐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펠트 구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러면서 들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솔직히 조금 이해가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벨에 뭐 이렇게 받아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보통 저음께 한 3개 정도 더 들어있죠. 그래서 뭐 보통 저음 26개짜리, 제가 185 기준으로 수리를 많이 하니까 보통 185가 저음이 26개, 그리고 고음이 이제 중음이 27번부터 시작해서 고음으로 이렇게 쭉 나가죠. 근데 이제 아벨 거 보통 빼보면은 제일 첫 번째 들어있는 해머가 0번으로 들어가 있고, 보통 해머가 3개 정도 더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27, 28. 저음이 보통 28번에서 제 기억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중음 시작이 보통 29번서부터 시작하고, 근데 그거는 조금 왔다 갔다 해요. 걔네들이 이제 번호를 이렇게 잘못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번 찍고 3번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어쩔 때는 3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2개가 들어있을 때도 있고, 여분이 막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제 경험상 보통 그랬어요. 보통 이제 한 중음 스타트가 29번부터 해갖고, 보통 한 뭐 90번대 중반대, 뭐 92번 3번 뭐 이 정도까지 있죠. 중고음도 여분이 몇 개 있으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웃기고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저기죠, 그 29번 보통 이제 중음 스타트 하는 데랑, 저기 뭐야 95번 뭐 94번이 됐든 95 하여간 90번대 있는 거를 이렇게 대보면은 한 많이 차이 나면 한 1mm도 조금 넘게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를 뭐 다 붙여놓고 커팅하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틀리게 커팅하면 이게 말이 되나? 얘네들 이거 야 이렇게 오차 범위가 넓다고?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으나,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우드를 먼저 커팅을 해놓고 펠트를 부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펠트 높이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우드를 길게 뽑아냈을지언정, 이제 압축하다 보면은 조금씩 아무래도 붙이다 보면은 압축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오차가 생겨서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이제 그 이해를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이게 1mm나 틀리지?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조금 이해가 갔고, 또 뭐 한 가지가 뭐가 더 이해가 갔냐면, 아벨 거는 이제 끝에 보면은 의미 없이 커팅되어 있는 부분이 역삼각형 모양이라 해야 되나, 삼각형 모양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양쪽 끝에가 삼각형 모양으로 톡톡 날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날라가 있을까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날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떠한 틀에 이제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그 펠트에 커팅을 해야 되니까, 간격이 또 너무 벌어져도 안 되고 또 너무 붙어 있어도 안 되니까, 일정한 간격에 일정하게 위치를 시키려고 하면은 차라리 그 나무 끝을 그렇게 톡
톡 잘라가지고 뭐 지그에다가 뭐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해놓는다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배치하기가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었나, 얘네들이?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저런 생각을 하게 해주니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죽은 펠트, 제가 한번 벗겨낸다는 그 죽은 펠트가 왜 생기는지 뭐 이런저런 뭐 찢어져서 생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펠트를 이제 붙이려고 이렇게 밀어 넣다 보면 이게 그 펠트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 치구라 그래나 거기에 집어 넣다 보면은 이렇게 밀리면서 조직이 완전히 파괴된 부분이 제가 말하는 이제 죽은 펠트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파일링을 해서 벗겨내줘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프리보싱을 왜 하는지 그 막 엑스레이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그리고 이제 그 펠트 붙일 때 이제 막 펠트에 네모를 그려가지고 이게 펠트가 어디가 이렇게 늘어나고 어떤 부분이 압축이 되고, 그래서 프리보이싱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새 해머를 쓸 때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듣는데, 저는 그냥 했었거든요. 그 해야 훨씬 좋아지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런 어떠한 내용을 들으면 확실히 뭐 실질적으로 작업 방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재밌지 않아요? 뭐 모르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독일에서 오신 분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뭐 어떤 부분은 뭐 어떤 부분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스타인웨이를 한 번도 수리를 안 해봐서 스타인웨이는 과연 이렇게 만져보면 어떨까? 뭐 그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다. 스타인웨이 과연 어떨까? 저는 이제 주로 만져보는 게 이제 영창 300 야마하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영창을 좋아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야마를 좋아하고, 야마는 뭐 야마가 나쁘다 그게 아니라, 야마하는 향판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뭐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야마 액션 만져보면 재밌죠. 그리고 솔직히 뭐 영창 액션이랑 이렇게 만져보면 퀄리티가 진짜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있고, 영창 것도 뭐 좋은 건 좋지만 또 좀 퀄리티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기 때문에, 확실히 야마하가 평균적으로 퀄리티가 좀 더 높다, 액션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향판이 갈라지면 골치 아프죠. 이거를 프레임을 들어 말아서부터 프레임 들면 이제 발생되는 비용들서부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창을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아하지만 뭐 야마하라고 싫어하진 않는데, 근데 영창 야마 300 뭐 이렇게 많이 다뤄보니까 이제 스타인웨이 과연 어떨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고교육이랑 아마 그 연주자분 오셔가지고 이제 피아노 뭐 연도별 피아노 뭐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해주셨는데, 뭐 딴 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막 교육 듣느냐고 막 힘들었었는데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주셔가지고 잘 들었다. 정말 연주 잘 하시더라고요. 잘 들었다. 뭐 그렇고, 그 외에는 3일차는 제가 운반줄 일이 있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뭐 교육을 못 들어서 뭐 그랬는데, 뭐 만찬도 잘 먹고 재밌었어요. 약간 이렇게 놀러 간 듯한 느낌도 있어갖고, 또
제가 궁금했었던 해머 제작 과정이나 또 아벨 해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 야,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약간의 궁금증의 실마리 정도를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 그 외에는 뭐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로 또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인사도 저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잘 보내다 온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삼성문화재단 감사합니다. 그라운 미술관 티켓도 주셨는데 2장씩이나, 뭐 그게 2024년 말까지 쓸 수 있는 거더라고요. 뭐 자세한 건 한번 봐야겠지만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빠서 요새. 제가 바쁘다 그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돈을 못 버는데 바쁘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제가 돈을 못 벌면서 바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요 근래는 왜 바빴냐면은 일단은 이게 대여 때문에 바빴어요. 대여 때문에. 대여 돈 벌지 않냐?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미리 이제 저희가 대여용 그랜드 피아노가 이제 아벨 해머로 갈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미리 이제 예약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동일한 날짜에. 그래갖고 이제 대여를 마쳤죠. 그걸로 이제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콩쿠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대여를 해가시는 분이. 근데 요번 달 일정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요번 달 일이 없나?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잡으면 되겠지 하고 딱 잡았는데, 이제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콩쿠르 일정이 나왔다.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 일정이 따블이 됐죠. 그래가지고 바빴어요. 저희 매장에는 이제 K185 그거 막 영상도 안 찍었어요. 바빠가지고 얼른 수리해야 갖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1차 조정하고, 이제 조금 문제되는 거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K185 고질병이죠. 튜닝 핀이 무르죠. 그래갖고 이제 중음 부분, 저음 부분은 다 못 갈았고, 차검 최고음은 어차피 크라운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선도 갈고 튜닝핀도 갈고 해가지고 갈고, 정음 어느 정도 보고, 크라운이 아니라 브릿지 밑에 종이를 대야 이제 정음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니까 정음도 어느 정도 보고 해서 쓰시는데 크게 불편 없이 만들어 놓고 대여를 가느냐고 바빴어요. 일단은 그것 때문에 바빴고, 그러면 이제 요새 왜 바쁘냐? 우리 강아지 대박이가 눈이 아파요. 옛날부터 아팠죠. 근데 요 근래 갑자기 심해지더라고요. 대여하고 왔는데, 이제 대여하는 날부터 뭐가 이상하더니 그날 밤부터 대여해주고 병원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요새까지. 그래서 제가 조율스 옆에 세미나도 갈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갔다 와야지 하고 왔는데 이제 눈 안에 수술한 쪽 눈 안에 눈알 안에 뻘겋게 피가 고여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근데 막 골치 아프고 그래서 바쁩니다. 제가 반려동물이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가족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바빴어요. 병원도 쫓아다니고 돈도 요 잠깐 사이에 한 돈 1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밤에는 아파서 낑낑 거리지, 아픈 못 보지. 이제 병원 갔다 와서 그래도 앞도 조금 보고, 아직 이제 눈에 핏물 고여 있는 거는 또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제 인생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거의 없지만, 그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때는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돈을 버느라 그걸 대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죽어라고 일반하고 그 소중한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엄청 후회를 하고 제 인생에서 절대 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투자이자 투기인 뭐 주식은 거의 안 하고요. 하면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 세상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엄청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궁금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야 되나? 좀 궁금해서 알아본 게 있어서 뭐 선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벌었는데 뭐 환이랑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뭐 전 재산이라 봤자 얼마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돈의 대부분이 이제 달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잘 안 보고 뭐 주식 하더라 마라 뭐 그럴 할 주제도 안 되고.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 내가 이게 내가 그 전에 돈 벌 기회가 많았는데 왜 돈을 그런 걸로 안 해가지고 왜 이러고 있었지.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서 엄청난 인생의 후회를 했죠.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중한 사람이 몇 안 남았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뭐 시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투기판에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좀 벌었어요. 좀 벌었는데 그때의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조금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녁 때 남는 시간에 이제 우리 강아지인 대박이랑 얼굴도 마주 보고 앉아 있고 놀아주고 이제 시력을 뭐 곧 상실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건강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나빠지는 것도 보이고 이제 워낙 노령이기 때문에 한 13살 정도 됐을 거예요. 노령이기 때문에 이제 건강도 급속하게 나빠지는 게 보이고 또 안 보이게 되면 나도 못 볼 테니까 그래도 안 보이기 전에라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놀아줘야지. 나중에 제가 뭐 강아지가 좋다 뭐 그게 아니라 제가 후회를 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강아지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그러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영상이 퀄리티가 발휘돼서 올라가고 왜냐면 홍보도 해야 되니까 영상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이 아마 팔아야 되는데 왜 손님이 안 오지? 미치겠네.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퀄리티가 조금씩 더 낮아질 때도 없는데 낮아지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삶이라는 게 제가 살다 보면은 부러워요. 이렇게 진짜 똑똑하고 막 건강하고 막 잘생기고 이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부럽거든요. 저는 멍청하고 머리도 나쁘고 막 체력도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고 외모가 예쁘기를 해. 팔다리가 길어. 팔다리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막 뒤뚱뒤뚱 거린다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더 자주 놓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선택이 후회가 많이 남았기에 요번에 선택은 조금 더 후회가 안 남는 쪽으로 해보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부분도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돈도 좀 벌었고 그래서 뭐 이럴 때 좀 쉬는 거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발퀄인데 거기서 더 퀄리티가 내려갈 것 같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도 이거 뭐 진짜 홍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홍보는 해볼 겸 이렇게 영상을 자주는 아니고 뭐 최대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는 대로 올려보고 그래서 바빴어요. 바쁜 거는 뭐 그랜드 대여용 급하게 맞추느라고 또 우리 강아지가 막 아파가지고 막 죽을라 그러니까 병원 쫓아다니고 막 그러느냐고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이 자주 못 올라갔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아마 어디까지 작업한 거 올릴지 요번 영상에 어디까지 올릴지 다음 영상에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옹골차게 홍보를 해보고 뭐 설명도 한번 해보게 되면 해볼게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